준호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알아. 하지만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구나. 엄마가 좀 의지하면 안 될까? 엄마, 그러니까 왜 병원에 미리 안 갔어요? 일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야죠.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요. 중요한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엄마가 네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진 않아. 그래서 그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혼자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한데 제가 바로 내려가진 못해요. 치료 방법이나 병원비 같은 건 제가 다 지원할 테니까 엄마가 조금만 더 견뎌줘요. 저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준호야, 엄마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그냥 네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엄마가 그동안 뭘 잘못했을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려는 거예요.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제 위치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네 말대로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지.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희생으로 키운 변호사 아들의 냉정한 외면을 당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적한 골목, 햇볕이 가득 쏟아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김순자 씨, 올해로 55살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늘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식당은 매일 아침 6시면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든 정갈한 된장찌개와 따뜻한 보리밥이었다. 순자 씨는 아들 준호를 홀로 키우며 오랜 시간 이 식당을 지켜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세상의 전부였다. 어릴 적부터 준호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책을 끼고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순자 씨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그런 아들이 장래 희망으로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을 때 순자 씨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졌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식당 하나만으로는 생활비와 준호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부업을 찾아 나섰다. 날이 저물고 식당 문을 닫으면 순자 씨는 허름한 공장에서 밤새 손으로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거나 동네 주민들의 옷수선을 맡아 밤을 지새웠다. 때로는 새벽녘까지 손을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피곤에 지쳐 졸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위해서는 그 모든 고단함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순자 씨의 하루는 늘 고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손님들이 식당에 찾아와 순자 아주머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라며 칭찬을 건네면 그녀는 잠시 힘들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아침마다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준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준호가 변호사가 되면 그때는 나도 좀 쉬어야지.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며 물었다. 아주머니, 밤마다 어디 가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요. 그러나 순자 씨는 고된 노동의 흔적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아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애 키우는 엄마 마음이죠. 애만 잘 되면 전 그걸로 행복해요. 그녀는 아들에게 힘든 사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식당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준호가 필요한 참고서를 몰래 사다 주거나 시험 기간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린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다. 순자 씨는 이 모든 순간을 희망으로 견뎌냈다. 식당을 운영하며 생긴 작은 주름살과 늘어난 흰머리들은 순자 씨의 수고와 헌신의 흔적이었다. 비록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 준호가 변호사가 되어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루는 나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다. 준호는 학창 시절 내내 성실하게 공부하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에게는 친구들과의 여유로운 시간도 취미 생활도 없었다. 그는 오직 책과 씨름하며 살아왔다.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마음은 늘 뭉클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순자 씨의 하루는 늘 준호를 위한 일들로 채워졌다. 겨울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김을 마르고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 주방에서 불앞을 지켰다. 하루 종일 벌어들인 돈은 그녀에게 사용될 일이 거의 없었다. 음식 재료를 사고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고스란히 준호의 학비와 참고서 그리고 학원비로 사용되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더 세심하게 신경 썼다. 학기 중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준호를 위해 따뜻한 국물과 간식을 준비했고 시험 기간에는 아들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늦었으니 조금이라도 자라. 며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특히 예민했던 어느 날 힘들다며 속상해하는 준호의 눈물을 보았을 때는 그녀도 잠시 마음이 무너졌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넌 네 꿈만 생각하면 돼. 우리 같이 조금만 더 힘내자. 결국 준호는 대학 입시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순자 씨는 식당 한쪽에 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날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말없이 막걸리 한 통을 사서 식당에 가져왔고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라며 웃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준호는 성실했다. 과제와 시험,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냈지만 그는 절대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방학 때면 고향 집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고 간간히 식당에서 일손을 거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며 점점 더 많은 학업과 사회적 압박이 준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순자 씨는
더 열심히 일하며 준호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준호가 로스쿨에 진학할 때는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졌다. 순자 씨는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추가로 공장에서 파트타임을 뛰었다. 그녀의 몸은 더욱 지쳐갔지만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다. 준호는 로스쿨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성적 상위권을 유지했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날 순자 씨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작은 축하 잔치를 열었다.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준호가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어요. 라며 자랑스레 말했다. 그 모습에 동네 사람들 역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렇게 고생해서 아들을 키워낸 거 보면 순자 아주머니가 대단해요. 준호도 아주 효자네요.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휴, 준호만 잘 되면 저는 그걸로 다 됐어요. 힘든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준호가 초등학생 때 찍은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때의 사진까지 차례차례 넘기며 혼자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이제는 내가 꿈꾸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녀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헌신 덕분에 준호는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고 어머니의 오랜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준호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에 휘말리게 되었다. 처음 변호사라는 직함을 얻었을 때는 그가 이뤄낸 성취를 기뻐하는 순자 씨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을 맡아야 했고 매일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와 마감, 기한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종 서류와 사건 기록이 쌓여갔다. 새벽까지 사건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머리를 싸매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준호의 하루는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없는 일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도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끊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섭섭함이 마음 한편에 쌓여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 변호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바쁘겠어.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지. 어느 날은 순자 씨가 직접 전북 익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깜짝 도시락을 건네주고 잠시나마 얼굴을 보고 싶었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작은 보자기에 싸며 기뻐하던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에 설렜다. 서울에 도착한 순자 씨는 어렵게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들은 바쁜 업무로 인해 짧게 얼굴만 내비친 채 서둘러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음식은 고맙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 못 내겠어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얼떨결에 그럼 다음에 시간 괜찮을 때 보자. 며 서둘러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애써 웃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호가 얼마나 바쁘겠어. 이해해야지. 내가 괜히 부담 주면 안 되지. 이후에도 그녀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짧고 건조했다. 엄마,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런데 지금 일이 있어서요. 순자 씨는 아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이해하려 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해놓고 힘들다고 하겠어. 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주방 한쪽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그냥 네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했지. 그러나 준호는 바쁜 기색으로 대답했다. 엄마, 지금 조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며 그래. 얼른 일 보거라. 다음에 통화하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안은 고요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자신의 삶이 바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점점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어머니의 외로움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깊어져 갔다. 어느 초여름 아침 김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식당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어주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익숙했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자주 손이 떨리고 밤이면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그저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던 도중 그녀는 갑작스레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테이블에 접시를 올려놓으려던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뿌옇게 변했다.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동네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했다. 순자 아주머니,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무리해서 그래요. 이따가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와 함께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추천했다. 그녀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며칠 뒤 가까운 대형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흰 벽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한 손을 꼭 쥐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의사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멍하게 느껴졌고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치료를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무거운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었다. 두 다리가 땅에 붙은 듯 무겁고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문득 아들 준호가 떠올랐다. 이제 준호에게 의지해야 할 때가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바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 같다고 하더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많이 놀라셨겠네요. 근데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당장 가보긴 힘들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병원 다니기 괜찮으시겠죠?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네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다. 준호가 얼마나 바쁘겠어. 나까지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간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다. 그 후로도 그녀는 병원 치료를 홀로 다녔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온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병원 치료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준호가 일에 집중해야지. 엄마가 자식을 방해하면 안 되지. 순자 씨는 점점 쇠약해지면서도 아들을 위해 걱정과 섭섭함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 갔다. 어느 흐린 오후 김순자 씨는 식당의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바삐 움직였을 시간, 식당은 조용하기만 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녀는 하루하루 식당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힘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냉장고 속 재료들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주방 한쪽에 놓인 설거지 거리조차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녀는 식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주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까지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었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팔던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위해 꿈을 꾸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들을 위한 돈을 벌었고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희망을 키워갔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이곳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점심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이 이 식당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며 물었다. 아주머니,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걱정하며 말했다. 아들 준호 변호사님이 잘 됐다면서요. 이제 아주머니도 좀 편하게 사실 때가 됐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문 닫으셔서 저희는 이제 어디서 밥 먹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네. 준호가 잘 됐으니 저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려 해요. 사실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준호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준호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홀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들이 잘 됐으니 이제 됐다.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자 그녀는 식당 문을 잠그고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오랫동안 숨을 고르며 주방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다. 준호가 대학 입학 당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준호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당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을 떼어냈다. 직접 손으로 적었던 메뉴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옛 추억에 잠겼다. 된장찌개, 보리밥, 계란말이 이런 평범한 메뉴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져 준호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던 시간의 증거였다. 그녀는 식당 문 앞에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작은 종이를 붙이며 혼자 말했다. 이 식당은 내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됐나 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지만 준호가 잘 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식당 문을 영원히 닫았다. 김순자 씨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권유받은 치료는 꾸준히 받지 못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혼자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들에게 병세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식당을 정리한 이후로 그녀는 작은 집안에서 홀로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다. 동네 사람들도 점점 그녀를 보지 못해 궁금해했지만 순자 씨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은 여전히 준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어릴 적 사진, 대학 시절 쓰던 교재, 그리고 그녀가 밤마다 손수 뜨던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노트를 하나 꺼내 들었다. 노트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매일 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던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고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손이 떨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녀는 힘겹게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준호야,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됐다. 그게 엄마의 전부였단다. 노트를 덮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비친 달빛이 어두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하고 쓸쓸했다. 병상 옆에는 그녀가 늘 간직하던 작은 사진과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준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뜸했던 그는 동네 지인의 전화를 통해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곧바로 고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내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엄마에게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엄숙했다. 어머니를 보내는 마지막 날,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아프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준호는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낡은 표지와 손때 묻은 흔적이 가득한 노트는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써온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고 거기에는 그녀가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들이 담겨 있었다. 준호야,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식당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생각하며 이겨냈단다. 준호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행복해.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흔들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야, 너만 행복하면 됐다. 그게 엄마의 전부였단다. 준호는 한참 동안 노트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이 작은 노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목적,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준호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고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준호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둘러보며 그녀의 흔적을 더듬었다. 오래된 주전자, 손때 묻은 도마,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장식품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삶을 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노트로 향했다. 낡고 빛바랜 노트였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다. 준호는 그 노트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엄마가 쓰던 건가? 그는 어머니가 무엇을 적어두었는지 궁금하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노트의 첫 장에는 단순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이나 장보기 목록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노트의 내용은 준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가 오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내가 조금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준호가 잘 돼야 하니까. 오늘 식당에서 손님이 많이 와서 힘들었지만 준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내야 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준호가 나중에 잘 되면 나도 그때는 쉬어도 되겠지.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준호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준호는 노트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이 이 노트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삶을 버텨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고된 날들을 견뎌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준호는 글씨가 유난히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글씨는 어머니가 병세가 깊어진 상태에서 힘겹게 쓴 것으로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준호야, 너만 행복하면 됐다. 그게 엄마의 전부였다. 그 한 줄은 준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노트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늘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 식당에서 피곤한 얼굴로 일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오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왜 그때 엄마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요? 준호는 스스로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미 어머니는 그의 곁에 없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바랐던 것은 단 하나, 그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준호는 노트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오열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준호를 위한 것이었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준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울림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어머니의 노트를 자신의 책상 위에 소중히 올려두고 그 앞에 앉았다.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는 다짐했다. 엄마가 베풀어 주신 희생과 사랑을 평생 잊지 않으며 살게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효도도 한번 제대로 못한 이 못난 아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준호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여러분은 사연 속 어머니 순자 씨가 죽는 순간까지 아들 준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삶이 자식들을 위한 헌신으로 채워졌더라도 가끔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